민주당은 어제 오후 강남 구룡마을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 해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어제 오전 저는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결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라도 당장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 의료와 생필품, 금융 지원도 적극 강구하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충청, 강원, 전북, 경북 등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계속 강한 비 예보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 또한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재난지원금 인상을 포함해 충분한 피해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입니다. 국민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두고 사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 홍보에 활용하는 인식도 경악스럽습니다.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단지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상황 진단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착각입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 불안을 덜고 분노를 잠재울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 장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전 장관 사태에 후폭풍을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경찰청장 임명을 다시 강행했습니다. 정작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 400명, 일일 사망자 50명이 넘어가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폭우를, 코로나를 경찰국 설치만큼만 애쓴다면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윤익은 경찰청장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원칙도 소신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몰랐다, 그럴 수도 있다, 답변 안 하겠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밀정 의혹이 불거진 대공 분야 전문가를 초대 경찰국장에 앉혔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안 출신 국장의 들러리가 되어 퇴행하는 경찰 역사를 더욱 가속화시킬 게 뻔합니다. 불과 3일 전 국민 뜻을 받들겠다던 대통령의 일성이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경찰 역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데 대해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 장악 대책위와 국회 행안위 활동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임을 입증하면서 법률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77번째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의 일지인데 비록 정권이 바뀌었어도 결코 잊혀지거나 묻어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덜컥 서명한 이래 대일 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회복과 치유는 아득할 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본 내 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 민간협의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모두 불참한 반쪽짜리 회의였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8일에는 윤덕민 주일대사가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간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으로 충돌해 왔고 양국 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섣부른 관계 회복을 위해 당사자를 무시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현안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살아있고 또 살려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12.28 합의와 같은 굴정 외교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 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을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핑크빛 전망만으로는 국민의 마음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힐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